제가 원체 이채원 대표님은 뭐 10여 년 제가 이제 항상 존경하는 분이고 많이 배워왔기 때문에. 옛날에 교육받지 않았었어. 맞아요. 저희 신입 때. 내가 3기까지 교육을 해줬었는데 1기, 2기, 3기. 저희 머니투데이 방송 개국할 때 그때 홍찬선 국장 계실 때 여기 가서 기자들 배워야 된다. 가치 투자란 이런 거다 해서 그때 이채원 CIO 시절에 그래서 원체 이제 친하기 때문에 편하게 저한테 이제 말을 낮추시고 동생한테 하듯이 이야기해 주시는 걸로. 직접 자기소개를 하시면 좀 어색하실란가요? 제가 바로 대한민국 가치 투자의 대가입니다. 막 이렇게. 1988년에 동원증권 입사로 시작하셨다고 하고. 입사해서 예. 98년도에 네. 12월에 이제 국내 최초의 가치주주 펀드를 론칭을 시켜서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가치 투자자는 고독하다. 외롭고 고독하고 고통스러운. 시장이 다 한 곳으로 달려가고 쏠려가고 있을 때 남들이 예스 할 때 노 하고 남들이 노 할 때 예스 할 줄 아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 전통적인 의미의 가치 투자자잖아요. 그렇지. 가격과 같이 이제 괴리가 발생할 때 우리가 투자를 하는데 그 괴리가 메워지는데 걸리는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아무도 모른다는 게 문제인 거지. 이 회사의 가치와 가격의 괴리가 커졌을 때, 그러니까 가치가 더 높고 가격이 더 밑에 있을 때, 그때 이제 그런 주식을 발굴하시는 건데 모르겠습니다. 요즘 시장은 그냥 비싼 주식이 더 비싸지는 그런 시장이잖아요. 사실 이게 또 뭐 1, 2년 된 것도 아니고. 시장은 좀 어떻게 보세요? 최근에 좀 지금 시장을 정확히 반영하고 있는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네네네. 좀 재밌는 것 같아서 이게 종목 네네. 얘기긴 하지만 사실은 보유하고 있지 않은 종목이어서 네. 말씀을 드려도 될 네네네. 것 같은데 지지난주인가 일신방직이라고 있는데 네네네. 예전에 내가 좋아하는 아주 우량한 기업인데 방직 회사긴 하지만 뭐 적자도 안 나고 네. 계열사가 뭐 지오다누나 바디샵 뭐 이런 일신창투 같은 좋은 계열사도 있고 현금도 거의 한 1,500억 정도 현금을 보유하고 있고 시가총액은 한 1,600억밖에 안 되는 아주 저렴한 주식인데 시총 1,600억인데 보유 현금이 1,500억? 1,500억. 그런 주식이 있습니다, 이제 있기는. 네. 근데 이 주식이 이제 뭐 항상 방치돼 있는데 요즘 이런 주식 인기가 없었기 때문에 가치주가. 근데 어느 날 한 2주 전인가 엄청난 공시가 나왔거든. 이 회사가 갖고 있는 광주 공장을 매각을 한 거야. 네네네네. 근데 매각가가 3,200억. 현재 시총이 한 1,600억인데 1,600억이었는데 세금 뭐 한 이게 잔고가가 800억 정도 되니까 2,400억에 세금 뭐 한 500억 내도 어쨌든 2,700억이 현금이 회사로 들어오는 건데 워낙에 1,500억이 있었는데 2,700억이 들어오면 현금이 4,200억이 돼버려요. 예. 시총은 1,600억이고. 이거는 평상시 같으면 엄청난 호재잖아. 근데 이게 그 다음날 이제 보니까 상한가 잔량이 한 700만 주가 쌓이더라고 동시효과에. 야 이거 한 꽤 올라가겠구나 싶었는데. 여전상 가게도 한번 주가 찾아봐야지. 네. 근데 그 주식이 보니까 갑자기 누가 한 10만 주 정도를 딱 팔았는데 그 10만 주로 700만 주가 다 무수수 무너져 버리고 종가의 플러스 2%로 끝났어. 그냥 상한가에서 28%가 가격이 빠져가지고 그때 가격이 7만 2천 얼마인데 지금 주가가 오늘 보니까 7만 원이더라고. 그러니까 오히려 마이너스 나 있는. 요때였나 보다. 요때 아니에요? 이때지. 최근이네. 파란 완전 큰 장대 음모. 그냥 공시나기 전 가격 지금 밑으로 가 있다니까 지금 오히려. 지금도 1,690억이네. 1,690억. 이제 이게 PBR이 이제 수치상으로 0.2배. 뭐 실질적으로 해보면 뭐 거의 0.2배가 안 되지. 현금이 또 2,700억 들어오면 PBR은 턱도 없이 낮아지는데. 근데 이게 시사하는 바가 뭐냐면 첫째, 수급이 지배하는 장이다. 그래서 장 끝나고 보니까 기관들이 매도를 했더라고. 누군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갖고 있는 뭐 워낙에 상한가를 쳤으니까 환매도 나오고 하니까 당연히 팔고 싶겠지. 7월 24일이었구나. 일부는. 두 번째는 여전히 가치주가 안 되는 시장이다 아직까지는. 근데 이게 가치주장이었으면 이런 주식은 상한가 한 몇 번을 쳤겠지. 이게 최대주 지분율이 높은가 보다, 그렇죠? 지분율이 한 50% 이상. 우량한 기업일수록 최대주 지분율이 높지. 이제 마지막 이유는 이게 현금이 3천억이 들어오더라도 소액주주들의 생각은 그런 것 같아. 이게 내게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거지. 이게 만약 이거를 그냥 배당을 그냥 줘버리면 지금 주가 7만 원인데 주당 한 15만 원 배당 받아야 되거든. 그럼 사실은 최대주주도 이제 그만큼 비율대로 가져가니까 나쁜 건 똑같은 아니고 비율대로 물론 이제 세금을 많이 좋은데 내겠습니다만 우리나라는 이제 주주 환원율이 낮으니까 그런 기대감이 떨어지는 거지. 이게 만약 미국 주식이었으면
주가 바로 2배 올랐겠지. 주식을 사신 매수를 할 때는 한 주를 갖고 있더라도 내가 그 회사의 주인이라는 생각으로 임해야 되는데 맞습니다. 우리나라는 뭐 보면 법규나 규정 같은 것들이 조금 후진적이라서 특히 상법. 상법이 개정되지 않는 이상 이런 현상이 바뀌기는 어려워요. 그냥 기업의 가치를 보호하는 건 이사진의 의무인데 1% 주주는 1%만큼 이득을 취해야 되고 10% 주주는 10%만큼 이득을 취해야 되는데 그 주주자본주의니까. 그 항목이 안 들어가 있으니까 우리나라가 그렇죠. 이 합법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20-30% 지분을 들고 있는 지배주주가 70-80%를 들고 있는 소액주주의 이익을 편취를 해가도 우리는 합법이 돼버려요. 이게 며칠 전에도 그러니까 지난달인가 종목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네. 사실 PBR이 0.1인 회사가 있는데 그 다음에 같은 계열사에 또 PBR이 1배인 주식이 있는데 예. 두 개 다 같은 계열인데 대주주는 이 주식을 많이 안 들고 있고 이 비싼 주식을 많이 들고 있는 거지. 어느 날 갑자기 두 주식이 합병 공시가 나버린 거지. PBR 0.1이라고 싸다고 들고 있는 사람한테 망해버리는 거죠. 그렇죠. 이 희석돼 버리니까 합쳐서 PBR이 0.5가 돼 버렸잖아. 근데 대주주는 이제 아주 신나는 거지. 근데 이게 우리나라는 합법인 거예요. 시가 합병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최근 3개월 정도의 그냥 시가를 평균으로 해서 이제 가치를 매겨버리다 보니까 거의 뭐 대주주가 의도적으로 좋은 회사는 낮춰버리고 그럴 수도 있지. 자기 지분율 높은 회사는 가치를 이제 좀 높여버리고 뭐 S그룹에서 일어났었던 일과 비슷. 그게 그 S그룹이어서 대서특필이 됐을 뿐이지 중소 중견 기업들도 그 뭐 지방에 있는 회사들 그런 거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네. 이게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시가합병 제도인 거고 미국은 공정가합병. 미국 같은 경우는 이런 일이 벌어지면 법원에서 뭐 회계법인 같은데 두 군데 의뢰를 해서 공정 가치를 구하고 그 가격으로 합병을 시키거든. 네. 그러니까 아주 공정하지. 또 하나는 예를 들면 주식이 이제 너무 싼 주식 많이 있지만은 그게 결국은 대주주가 엑시트할 때는 시장에도 안 팔고 경영권 프리미엄을 팔고 나가버리잖아 대주주는. 그렇죠. 붙여서 팔고. 근데 경영권 프리미엄이 우리나라는 턱도 없이 높아. 너무 심하게. 미국 같은 경우는 보통 한 3-40% 정도 주는데 네. 경영권 프리미엄을. 네. 우리는 경영권 프리미엄이 100% 이상 주는 경우가 많다고. 그래요. 왜냐면 주가가 10,000원인데 네. 이 회사의 주당 가치는 3만 원 정도 되는데 10,000원인 주식이 많이 있는데 대주주는 이제 2-3만 원에 팔고 나가는 거지 자기 지분은. 네. 그러면은 하루 상한가를 치고 1년 지나면 그 가격 밑으로 가 있어. 그러면은 그걸 인수한 사람은 그 가격으로 자사주로 다 걷어버리가지고 아니면 자기 회사를 합병을 시켜서 그냥 그걸 다 먹어버리는 거지 공짜로. 그러니까 소액주주만 피눈물 나는 이런 상황이 계속 벌어지니까 유럽 같은 경우는 이게 법제화가 돼 있어서 의무 공개 매수 제도가 도입이 돼 있어서 보통 맞아요. 10달러짜리 주식이 예를 들면 뭐 15달러에 팔렸다. 그럼 주가가 즉각 15불 가서 영원히 15불 있다가 없어지거든. 경영권 프리미엄을 붙여서 최대 주주 지분율을 산 것만큼 다른 소액주주 지분율도 똑같은 가격에 가격으로 사줘야 되는. 네. 그게 의무 공개 매수 제도인데 네. 그거를 도입을 해야 되는. 그게 사실은 주주 자본주의를 조금이라도 실현하려면 이게 뭐 대승적인 의미에서 이제 경제 민주화 중에 중요한 카테고리이기는 한데 한 4가지 정도만 해결되면 이제 가치주가 뭐 어마어마하게 주가가 오를 거예요. 첫째는 상법 개정, 네. 듀티 오브 로얄티, 그러니까 이사의 충실 의무에 주주의 비례적 이익 보호가 들어가야 되는 거고. 네. 그냥 소액 주주의 자산이 편취되는 상황이 벌어져도 이게 합법이니까 네. 죄가 없는 거지 사진이. 근데 이게 가장 중요하고 이것만 되면은 나머지도 좀 연관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1순위로 상법이 개정이 돼야 되고 두 번째는 이제 의무 공개 매수 제도가 도입이 돼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M&A 할 때 당연히 나머지 소액 주주도 같은 가격에 사줘야 되고 네. 이게 도입이 되면 주가가 적정 가치로 일단 올라가 있고 경영권 프리미엄은 좀 줄어들어서 한 3-40%로 수렴을 하게 될 것 같아요. 네네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시가합병 문제, 예. 그건 이제 공정가합병으로 돼야 되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할 수 있다면 자사주 문제가 네. 미국 같은 경우는 자사주를 매입하면 자동 소각이 돼버리고. 자동 소각이요? 자동 소각 그냥 사면 그냥 없어지는 자동 매입 소각이 되는 그럼 건데 자사주를 갖고 있을 수가 없는 거야? 수가 없는 거지. 기존의 모든 자사주를 좀 강제 소각을 시키고 앞으로 사는 모든 자사주는 좀 자동 소각되는 규정으로 바뀌면 이제 그런 것도 다 없어지고 이렇게 되면 정말 진정한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가 열릴 수 있고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사라지겠지. 이 모든 게 해결이 되면은 이제 모든 주식이 제값을 찾아가는 제자리를. 우리나라 같은 건 좀 징벌적 증여세 스타일이라서 그거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진짜. 상장 주식에 예를 들면 50% 이상을 들고 있으면 네.
상속세가 65%더라고. 예. 65% 조금 과하다는 생각은 좀 들긴 한데 그래서 이게 뭐 상속 문제 때문에도 뭐 주가가 올라가는 걸 원하지 않는 것도 있고. 맞습니다. 왜 이런 서민들이 그런 부자들의 증여세율을 낮춰줘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지점까지 왔느냐. 그것도 기업 경영에서 대부분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그분들이 증여세 때문에 뭐 주가 올라가는 걸 좋아하지 않고 나중에 이제 증여하거나 상속하는 그 시점에 대한 그치. 고민을 벌써부터 하고 있고 아니면 M&A 하고 이제 회사를 팔고 나가버리고 이런 이제 악순환들이 좀 많아지기 때문에 이게 또 다른 이제 시장 전반적인 피해로 또 돌아오고 진짜 중요한 말씀이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줄이기 위해서 선행이 돼야 하는 조건 중에 제일 큰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하루에 5만 원, 10만 원 재미로 이렇게 하는 거야 이런 분들이 아니라면 다른 분들은 이제 중장기적으로 항상 이제 관심을 쏟으셔야 하는 내용인 것 같아요. 정말 중요합니다. 감시는 단속은 더 강하고 이게 진짜 나쁘지 않으다 감옥 가게 만들어버리고 코리아 디스카운트. 크레디트 카운트